예, 이 차는 볼보 신형 유로 화이브죠. 여소수만 들어가는 신형입니다. 아, 볼보 신형이고 요즘 나온 차는 유로 6 DPF 달린 차지요. 예, 여기에 드디어 이 차가 아직 에이스 기간이 있기 때문에 라파 세나풍 세트 오일 부등에 연료 들어가는 것은 장착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라파 세나풍 파워를 총 몇 개 장착을 했습니까? 28개입니다. 아, 우리가 처음에 12개부터 시작을 했죠. 예. 우리 유 사장님은 6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처음에 12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반응이 어땠어요? 12개 장착을 했을 때. 힘이 조금 좋아진 걸 느껴가지고 예. 더 달아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 지금 총 28개 달았습니다. 예, 총 28개를 장착했는데 처음에 12개 장착하고 나서 뭐 스타트 할 때 헤비짐 스타트 할 때 버벅거리는 게 없어졌다고. 확실히 예. 가벼운 느낌을 들었습니다. 예, 버벅거리는 거 없이 가벼운 느낌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계속 같이 테스트 해보자 해갖고 이렇게 물량 공급도 하고 본인도 사고 해가지고 이렇게 28개까지 왔는데 28개를 어디다 달았는가 한번 봅시다. 저 밑에 인터쿨러 들어가기 전에 지금 감싸놨는데 여기에 몇 개 장착이 됐어요? 네, 12개. 2개씩. 6개씩. 그럼 12개 하고 저 인터쿨러 입구 쪽에. 인터쿨러 흡입 이게 흡기 매뉴얼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감싸놨습니다. 세나풍 파워. 이게 5개. 여기에 5개입니까? 네, 5개. 5개를 감싸놨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여기에 터보 있고 여기에 6개짜리. 6개 하나 둘셋넷 5개 5개 한 줄하고 하나 둘셋넷 5 6개짜리 하고 11개가 들어가 있네요. 네. 그래가지고 도합 28개가 되네요. 네. 예. 그런데 처음에 할 때 27개까지도 한 2%가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 하나 저거 딱 이거 하나 더 하고 나서는 2% 부족한 게 없어졌다면서 네. 그 25.5돈 내품 올라가면서 60년 고개 올라갈 때 그거 몇 킬로로 올라갔어요? 여기요. 예. 지금 그 정도 물건 싣고 올라가도 네. 한 5톤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올라가요. 예. 지금 진짜 그러니까 가벼운 속도로 느낌. 봤을 때 전에 속도가 한 그때 65km가 65km 가다가 지금 한 70km 정도? 한 5km 이상 늘어난 그런 60년 고개에서. 네, 60년 고개도.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 한 15돈 정도 실으면 그 속도로 갔는데 그러죠. 지금은 25.5돈 싣고 가는데 그 속도로 간다. 그러면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 공기 하나만 갖고 이 더군다나 이 대형차가 그렇게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차는 저도 운전을 뭐 해봐서 알지만 대형차를 해서 출혈을 해봐서 알지만 20톤하고 21톤 이게 15톤에서 1톤 2톤 늘어나는 것은 별 큰 감이 없는데 일단 20톤이 넘었을 때 1톤 늘어날 때는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왜냐면 이미 20톤이라는 한계 체중에다가 1톤 1톤 추가가 되면 단 500kg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 25.5돈 내품 그 짐이 별로 많이 나오는 집은 아니다면서요. 예. 예. 한 달에 한 2개 나오는, 예, 2개 나오는 짐인데 테스트를 그때 그 무거운 짐을 배차받았기 때문에 장착을 하고 간 거 아닙니까? 예. 일부러 테스트 하려고. 이걸 맥가이버 장착하고 나서 운전 자체가 너무 수월해져요. 예. 짐이 무겁든 가볍든 그 부담을 안 가지니까. 맞습니다. 예. 전에 같으면 20톤이 넘으면 아무리 540 볼보라도 좀 버겁다 하는 느낌이. 속도가 묶여 있으니까. 예, 90km 묶여 있으니까. 그래 탄력을 못 받는 게 못 붙이니까. 못 붙이니까 고바이를 만나도 좀 치고 나가는 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탄력을 안 받아도 그 힘으로 차고 더 나가니까 억수로 수월타 이거죠. 예, 이게 우리 사장님은 뭐 승용차도 했고 옛날에 요거 사기 전에 볼보 500마력에도 장착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신형 달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장착을 했는데 어떻게 추천을 하고 싶어요, 사장님? 이거 라파 세나풍 파워를.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일단 달아보면 느낌이 틀립니다. 달아보면 뭐 맞아. 이런 물건이 다 있냐 싶어가지고 달아보면은 네. 진짜 후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달아본 결과. 예, 맞습니다. 이게 재난은 많이 와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대형차에는 이렇게 이 홍보를 많이 안 했어요. 우리 이 라파 세나풍 세트 7단계 갔을 때 이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라파 세나풍 7단계에 들어가면서 이 공기 쪽에 이거 접목이 딱 됐을 때 그동안에 카본이 다 벗겨져 갖고 몇 년 쓰던 사람들은 이걸 장착을 했을 때 어메이징 놀라운 느낌이 왔다고 전화가 많이 받았거든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딨냐고. 25돈 짐을 싣고 가는데 짐 10돈 15돈이 어디로 달아난 느낌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사장님은 이제 그걸 안다는 대신에 이 공기만으로도 그걸 느낀다는 얘기예요. 공기만으로. 그 대신 많이 장착을 했죠. 28개나 것은. 그게 그 오일이나 연료나 부동에서 감당 못한 것을 공기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우리가 보통적으로 달 때는 12개밖에 장착 안 하거든요. 우리 카본 다 벗겨진 차는 6개만 달아도 깜짝 놀라요. 6개, 5개만 달아도 그 10돈, 15돈이 달아났다고 전화가 왔거든요. 실제 그런 인터뷰도 제가 동영상에 올렸고, 일반 차를 뭐 스포츠카로, 개 좋은 느낌이 나온 그런 전화까지 받았으니까, 그분들이 깜짝 놀랐죠. 라파 세트, 공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내가 이거 18년 동안 또 운전 경력 한 30년 동안 하면서 계속 느낀 게 뭐냐면 공기가 에너지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 19년 됐죠. 옛날 쌍용차 내가 운전하면서 정육이 달 때부터 여가지 힐타 같은 거 일반 기존의 에어클리너보다 공기가 더 많이 들어가면서도 먼지도 자주 걸러주는 공기 쪽에 내가 신경을 써서 지금까지도 그걸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공기에 많이 들어갈게 하는 거. 그러니까 공기가 에너지라는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에어클리너 하나 해놓고 뭐 몇 킬로 탑니까? 저 에어클리너 해놓고. 1년 탑니다. 에어클리너 하나 껴놓고 1년 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상식으로는. 왜 그러냐면 이걸 6개월 만에 청소를 하는데 에어로 부는데 하늘이 새카매더라고요. 한번 털어보세요. 하늘이 새카맵니다. 진짜. 털면 안 됩니다. 갈아줘야 됩니다. 네. 근데 일부러 턴 사람이 있어요. 보면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걸 터는데 진짜 하늘이 새카만 걸 내가 눈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1년에 한 번 가는데 공기가 모자랄 거 아닙니까? 마력은 센데 그만큼 공기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작게 들어가는 공기에서 이렇게 콩알 모양으로 들어가는 공기를 콩알 가리로 되게 산소가 분자가 돼 갖고 들어가니까 많은 공기가 안 들어가도 어차피 공기는 제한돼 있잖아요. 저기서 딱 막아놔갖고 연소 환경이 더 좋아지니까 마우라로 나가는 어차피 배출되는 독가스와 매연을 갖다 태워버리니까 파워가 나지. 아니 공기 하나 갖고 뭐 와리를 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하게 공기를 많이 밀는 어떤 장치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라파 세나풍 파워의 작동 원리가 이 대형 출혈아 아닙니까? 대형 출혈아 보통 뭐 실었다 하면 고속도로 통과하려면 44톤까지만 통과가 되잖아요. 100km만 오버돼도 50km만 오버돼도 불이 들어와 불잖아요. 과적불이. 그런 차에도 장착을 했을 때 효과가 있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뭐 승용차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형차에 달기 위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제가 11년 걸렸어요. 승용차에는 이미 10년 전에 개발했고. 근데 대형차에다 기준을 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승용차에는 5개만 장착해도 승용차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또 뭐 메시지도 오고 전화도 오고 왜 너무 좋다 이거. 맨도 안 나고 차도 잘 나가고 뭐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뭐 효과가 없다 이런 분들은 포인트를 못 잡아서 그래요. 근데 이제 포인트를 잡아갖고 제대로 해주니까 어저께도 대구에서 장착한 차가 매연이 안 줄고 가다가 100km 가다가 악셀 뗄 때 좀 땡기는 느낌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래갖고 내려오라고 다시 해줬거든요. 근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100km 가다 악셀 페달 떼보니까 그 땡기는 느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성공한 거다. 그러면 됐다 하고 다시 왔다 2번 왔다 간 사람도 있는데 그게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도 이 포인트가 중요한 걸 알죠?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뭐 공기 쪽에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흡기에다 많이 장착을 했었잖아요. 예. 그때 차가 부하가 걸렸다면 우리요. 부하가 차가 안 나갔죠. 예. 그게 뭐든지 이치에 맞는 어떤 포인트를 찾아야 되지. 우리가 뭐 생각으로는 엔진 입구에다가 많이 달면 더 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거꾸로 차가 더 부하가 걸리고 안 나갔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얼만큼 중요한가. 우리 사장님도 지금 포인트 찾는다가 한참 걸렸잖아요. 네, 지금 오래 걸렸습니다. 예, 오래 걸렸는데 우리 사장님도 이렇게 일부러 테스트를 이쪽에 달아보고 저쪽에 달아보고 이쪽에 뭐 밑에도 달아보고 다 해본 결과
최고의 황금 포인트가 이거였다. 그렇지 않아요? 예, 예. 예, 맞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돈 버셨어요. 사람이 뭔 짐을 실어도 부담을 안 느낀다. 고바이를 만나도 부담 없이 차가 간다. 그럼 벌써 피로도가 감소가 되는 거예요. 왜? 짐이 무거우면 몸에 피로도가 와요. 발끝에서부터. 근데 악셀 페달이 가볍잖아요. 아무리 고바이를 차고 가도 악셀 페달이 얄랑얄랑하고 가볍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속도보다 더 차고 나간다. 그랬을 때 사람 기분이 좋고 운전하는데도 스트레스가 없고 누가 한번 설쳐도 그거 바쁠 일도 없고. 요즘 차들은 90km 묵겠다는 거 이게 특히 짐 무거운 차들은 고바이 만났을 때 스트레스입니다, 그게.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나도 운전을 해봐서 알지만은 예? 그래도 좀 밑에서 차고 나가야 좀 사람이 덜 이게 기아를 저속을 덜 가고도 이게 차가 가는데 그런데 이제 이걸 장착하고 기아 저속이 덜 내려가잖아요. 덜 내려갑니다. 덜 내려가면 미션 수명도 오래 간다는 사실을 몰라요. 기아 변속이 자꾸 자지되는 횟수가 많을수록 어떤 한계가 있어요. 몇 번을 저단으로 왔다 갔다 하면 무조건하고 미션을 내려야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기아가 저단 기아를 안 내려가고 계속 그게 단수해서 예를 들어서 3단계까지 내려올 차가 1단계나 2단계에서만 이게 작동이 됐다. 그러면 3단계까지 내려가려면 그만큼 미션 수명이 짧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소한 내가 봤을 때는 3분의 1은 미션 수명이 오래 간다고 봐요.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예. 기아는 무조건 바꿀 때 깎아먹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왜 그러면 힘을 그렇게 받고 있는 상태에서 기아를 저단이나 고단으로 바꾼다. 이게 그냥 바꿔지는 거 아니거든요. 쇠와 쇠가 짓눌러지면서 깎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 갈 때 그 자석 코크 밑에 보면 자석이 붙어 있잖아요. 쇠가루가 하얗게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럼 왜 그러냐? 기아가 물려갖고 돌아가면서 기아 바꾸면서 나오면서 깎아먹는 거예요. 우리 현대 91회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현대 91회가 신주 기아라 갖고 그 기아 하이로 바꾸면서 계속 깎아먹잖아요. 그 자동으로 깎아먹게 돼 있어요. 기아를 바꾸니까. 기아를 자주 안 바꾸면 미션 수명도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뭐 기름 멋지고 뭐 엔진 보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차 수명도 오래 간다. 그러면 기사분이 돈을 내는 거예요. 차 수명 오래 가는 거, 미션 수명 오래 가는 거 이게 다 돈이 오고 연관이 됩니다. 달았을 때하고 안 달았을 때하고 큰 차이를 느끼려면은 예. 저 RPM에서 변속이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가. 우리 평상시 같으면 컴퓨터 시스템으로 벌써 작동 넘어갔어야 되는데 저단으로 가져야 돼. 가야 되는데 안 안 넘어가고 그냥 끌고 끌고 가요. 가요. RPM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게 뭐냐면 이게 제가 이제 장착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스타렉스 6밴 아닙니까? 6밴에다 5단 스키 하니까 1, 2, 3, 4, 5단으로만 항상 출발을 했어요. 짐도 무겁고 하니까. 이거 남바스는 파워 이거 5개를 장착을 하니까 2, 3단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이 5단 기아 열려면 절대적으로 1500rpm에서 60km 이상이 나와야 4단 기아를 떨림없이 받아서 올라갔는데 지금은 어떠냐? 2, 3단 스타트 해갖고 2, 30km에 5단 기아가 들어가 버려요. 이해가 안 되지. 어떻게 그게 저단에서 시동도 안 꺼지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게 바로 안 타던 연료를 태워가지고 산소가 잘 타게 하니까 저단에서도 차가 떨리지 않고 파워를 계속 유지해서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자동차 공학적으로만 생각하면 박사들이 훌륭한 박사들이 얼마나 공부 많이 하고 이렇게 개발해 놨겠어요.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현장에서 18년 동안 연구하고 30년 동안 운전하면서 이 나온 경험에 의해서 개발됐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렇게 좀 현대자동차 뭐 볼보 이런 데서 하지 왜 그 카드를 개발을 안 했겠냐 이런 생각을 해버리면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라. 그때부터는 왜? 아니 근데 현대의학이 그렇게 발달이 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암으로 죽고 뭐 성인병으로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야 되잖아요. 현대의학이 그렇게 발전을 했는데 맞잖아요. 근데 현대 과학으로 만든 2차 지금도 정비공장 가봐요. 얼마나 많은 차를 수리하려고 들어가요. 고장 안 나는 차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만큼 차값도 비싸잖아요. 차값이 옛날 초기에 비해서 우리 현대 91에 4천만 원이면 샀어. 옛날에. 근데 지금 3배가 비싸. 국산차도 3배가 비싸요. 똑같은 국산차라도. 그렇다고 돈을 3배 더 법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정관념에 있으면 우리가 정보가 요즘은 4차원 자꾸 4차 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상상을 옛날에 묻어두면 발전이 없어요. 아,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수용성을 가져야지만 발전이 됩니다. 우리 사장님은 이 볼보 540 이렇게 좋은